단일화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무색무취가 아닙니다. 투명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더욱더 날카롭게 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10일 조금 남은 6.3 대선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이재명의 실책이 맞물리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제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두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삼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말입니다. 전략이 바뀐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회 전반을 주제로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이 가지는 비리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문제 그 도덕성 논란 이게 사회 전반에 그냥 이재명 자체가 비리 백화점이고 부패 덩어리이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공격을 계속 마킹하는 선,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쪽에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의 이제 문제점만 부각되는 부분. 그래서 전략이 수정이 됐더라고요. 질문이 들어온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먼저 두루뭉술하게 질문에 대해서 흐리게 한 뒤에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대선에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굴당하는 입장에서 이 이준석에게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아서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준석은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후보를 본인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라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재밌는데요. 어찌됐든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또 아리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냥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있죠.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것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게 없다라는 말이죠. 이재명이 끊임없이 나라와 미래,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준석의 말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일단 태도 문제를 이재명이 자꾸 거론하는데 그래서 토론 문화가 미숙하다. 토론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이재명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 토론에 쉽게 얘기하면 자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 초록은 동생이죠. 같은 판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토론의 질이 훅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평이기도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 빛났습니다. 날카로워졌다라고 해야 되나? 사실 김문수 후보는 선하다 못해서 그냥 투명하죠. 맑습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진짜 토론을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듣고 답하고 이 정통법을 취하다 보니까 이 답답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그런데 이 날카로운데 이게 싫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표정 자체가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수가 있을까? 이런 진짜 인간적인 궁금함을 토해내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재명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공세를 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손대로 반민주적인 인간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민생이다라고 하면 진짜 민생을 보는 거고요. 그의 입에서 화가 난다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김문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래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건 사실 이 김문수의 반격이 시작된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분노가 움직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댓글창을 유심히 봤고요. 각 방송의 시청자들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어느 정도인지 토론회 첫 토론회보다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이 2차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누가 우리나라 팔아먹냐.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4,500명에 대한 철수를 언급했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던지듯 뭔가의 메시지를 준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론조사는 확실하게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클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가깝게도 이제 만나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의 거짓은 더 이상 포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완벽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커피 원가 120원 뭐 이런 소리는 이미 이 전주에 이제 끝났다.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지,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경제를 논한다면서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경제 순환도 모르는 무식쟁이구나. 오만함만 가득한 사람이구나. 국민들이 이게 비웃음이 아니라 이제 분노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은 민심의 반사판이죠. 김문수 후보 반등 시작하고 있습니다. 급상승이라는 말이 좀 가까울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단 일주일 만에 7%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전국적으로는 36% 기록했습니다. 이재명과의 격차가 9%까지 좁혀졌죠.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표, 사표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합니다. 에라이 이번 선거 진짜 막 모르겠다. 뭐 사표가 될지언정 내 한 표는 과감하게 던지겠다. 고집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판이 굉장히 위험한 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김문수냐, 아따 친북 친중의 뭐 아가리로 들어가는 사회주의 자 이재명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 한 표의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율 결집은 더욱더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론 그 수치의 변화, 이거를 그냥 보는 건 아니죠. 보수가 완벽하게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에게 이찍 1땡, 이준석은 4표, 이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난주에 40% 오히려 이재명이 이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결집하고 있습니다. 60%가 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김문수 후보가 빠르게 이재명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후에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이 보수가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까지 지도부가 또 헛짓거리 하는 것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보수 망했다라고 했는데 이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는 진정성에 보수의 마음이 이 김문수로 결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전주 대비 이 대구 경북에서 60%가 넘는 지지율 빡 치고 올라온 게 한동훈을 올려치기 하는 어벤져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이 간 곳에, 한동훈이 유세한 곳에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 이거 한동훈의 효과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해석하는 거 원래 자기의 가장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데 어벤져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경제 무지하고 입법 방탄하는 이 부패 끝판대장 이재명의 민낯이 토론회 과정에서 완벽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재명이 그렇게 막 드러나는 일이 없었죠. 이재명은 이미지, 프레임 작업으로 경제 대통령, 정작 내란 세력이면서 내란 수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언론과 짜미짜미가 돼서
그래요. 이렇게 이재명을 올려치기하고 프레임을 제대로 잡았는데 이재명이 토론회를 거치면서 완벽히 박살났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이 바닥이 보인다라는 거죠. 경제를 논한다라고 나섰지만 뭐 커피값 120원 발언은 사실 이 이미지 타격 굉장히 컸습니다. 이 조롱하는 밈이 돌기도 하는데요.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은 제가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좀 빵 터졌습니다. 전기를 꽂지 않고 콘센트를 이제 꽂아 놓은 거, 이 사진 보고 빵 터졌는데요.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호텔 경제학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도대체 현실 정치인, 뭐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프레임 잡고 왔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온 또 자영업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와, 무식해도 정말 무식하다. 이게 정치 지도자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재명이 지금 입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경제도 모르는 놈이 이거 정치 지도자로 앉았을 때 대한민국 그냥 지 마음대로 아작을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식한 놈은 갈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귀신도 못 가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이재명에게는 볼 수 없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국회로 도망쳐서 국회 입법 방탄 뒤에 숨어가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운운하고 정말 사법 인질로 잡고 있죠. 이번에는 대법원장을 뭐 30명 이상 늘린다라고 하죠. 그리고 비법조인이 대법원장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퍼뜩 떠오른 사람이 김제동이었는데요.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 개드립 치던 이 김제동이가 정말 대법원장 할 수도 있겠구나. 나라 그 개판이구나. 진짜 김어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대법원장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나라의 기본 틀을 완벽히 흔드는 거죠. 이재명의 독재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법부터 무너뜨리겠다라고 작심 입법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조폭 본거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정말 세상에 쪽팔리죠. 국격은 완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이죠. 국민들이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지율로 지금 뭔가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직설 진짜 빛났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데 정말 용감하게 순수하게 물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 심장을 조금 울렸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토론이 전쟁인데 한 번에 더 전쟁이 남았죠. 단순한 공방이 아니었던 이번 2차 토론회, 헌법을 지킬 사람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대결이었다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권력을 진저 반드시 그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게 된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낸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 이재명이라는 인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에 대한 각인을 정확하게 시켰고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한 적이 있을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사과하더니 내가 진짜 사과인 줄 알더라 라는 식으로 어제 한 말 오늘 다르고 오늘 아침에 한 말 밤에 다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변명도 사과도 없이 그냥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죠. 이 이준석도 사과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요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의 토론 방식이 같은 필드에서 노니까 똑같은데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정치에 진심도 없고 책임도 없고 희생도 없고 오직 권력을 탐하는 탐욕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토론을 보면서 진짜 김문수 후보가 순수하구나, 투명하구나.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도 부패가 없었구나. 그리고 경기도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업체를 유치하고 대장동보다 훨씬 큰 판교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아울렛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이 뚫려야 물류가 뚫리고 사람이 들어오고 기업을 유치하고
돈이 돌 수 있다. 그 기본 자체를 안다라는 거죠. 경기도가 발전을 한 건 김문수 후보 때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앉아가지고는 돈 벌어놓고 모아놓은 걸 다 뿌리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보수 정권이 이 돈 쌓아두고 번영시켜 놓은 걸 이 좌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고 무너뜨리고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재건하고 이것을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참, 다시 생각하면 좀 울컥울컥한데요. 역시 그냥 김문수 후보가 참으로 이게 투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가 자유의 마지막 깃발이 될 것이다. 진짜 싸울 줄 아는 후보다라는 겁니다.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단순한 반등은 아니죠. 다음 주엔 더 치솟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판단으로 이준석은 사표로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다. 잠시 반짝하다가 하락할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조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속지 않겠죠. 이재명의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의 방탄, 정치 검찰과 편향된 언론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김문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라는 사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인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화려한 말장난도 없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념과 헌신의 무게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단일화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무색무취가 아닙니다. 투명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더욱더 날카롭게 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거죠. 김문수라는 캐릭터가 워낙 부패와 부정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방어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격 레벨이 더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날카롭게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심으로 이기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수는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선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